안녕하세요. 정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처음처럼 야생화에 다녀왔는데요. 10월에는 어떤 꽃들이 있는지 식물 소개와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지에서 키우기 좋은 야생화 바늘꽃입니다. 보기에도 야생화 느낌이 물씬 나는 바늘꽃은 자홍색 계열의 꽃이 피는 식물로 노지 활동이 가능한 야생화이기 때문에 조경용으로 심어주셔도 잘 자랍니다. 꽃잎이 달리는 아래쪽에 나중에 씨가 익어 열매가 맺히는데 마치 바늘처럼 길게 자라서 바늘꽃이라고 불립니다. 꽃 한 송이 자체는 작지만 한 줄기에 여러 개의 꽃이 줄지어 피어나며 여러 줄기가 올라와 군락을 만들면 관상의 가치가 높은 화사한 바늘꽃입니다. 개화 기간이 길어 봄부터 초겨울까지 꽃을 볼 수 있기에 가치가 있는 식물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노지 활동이 가능하지만 겨울철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보라색 투터나의 앙증맞은 꽃들이 가을까지 여러 번 피고 지는 여우 눈동자입니다. 적정한 환경만 갖춰진다면 늘어지는 잎들 사이로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력도 강해 돌틈이나 잔디 대신 조경으로도 많이 이용됩니다.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좋은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물은 겉흙이 마르며 흠뻑 주세요. 추위에 매우 강해 노지 활동이 잘 되는 아이입니다. 작고 앙증맞은 분홍꽃을 피우는 야생화 풍노초입니다. 풍노초는 번식력이 좋고 환경만 잘 조성이 된다면 꽃을 오래 보실 수 있는 식물이에요. 잎과 꽃의 모습이에요. 정말 작고 귀여운 꽃과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너무 과하지 않게 겉흙이 마르며 흠뻑 주시고 날씨에 따라 흙 마르는 속도가 다르니 잎이 처진다 싶을 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국은 데이지와 같은 작은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돌틈이나 계단 틈 등 틈새에서도 아주 잘 자라며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꽃길을 만들기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9개월 동안 꽃이 필 수도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자라며 삽목도 잘 되고 씨앗 번식도 잘 됩니다. 햇빛이 잘 드는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노지 활동 잘 되지만 영하 10도 중부 이상 추운 지역에서는 노지 활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여러 해 살이 뿌린 국화입니다. 원산지는 중국, 일본 등이며 재배 과정에서 많은 변이종이 개발되어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는 식물 중 하나예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는 노지 활동이 가능하답니다. 꽃은 꽃꽂이용 분화, 실내, 실외 정원 등 조경용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꽃봉오리 색과 만개했을 때의 색상이 다른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국화는 분지성이 좋아 순지리기를 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꽃 크기는 5에서 10cm 정도이며 꽃이 진 후 겨울 동안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봄에 새싹이 나와 가을에 다시 꽃을 피웁니다. 8월에서 11월에 꽃을 피워 가을을 대표하는 꽃으로 유명한 국화입니다. 해가 잘 들어오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0도, 따뜻한 곳을 좋아해요. 남부지방에서는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살모색의 꽃을 피우는 사랑초 스텐 노린차입니다. 굵은 사랑초이며 하트잎을 닮은 잎이 무척 매력적인 화초입니다. 옥살리스는 괭이밭과 옥살리스 속 관상용 재배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키가 작으며 잎은 3개의 작은 잎으로 되어 있으며 추위에 약하고 빛에 민감하여 흐린 날과 밤에는 꽃이 오므라들며 아침이 되면 다시 핍니다.
이색적인 사랑초는 가정에서 쉽게 기를 수 있어 연중 인기가 좋으며 개화기가 길어서 꽃을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햇빛을 매우 좋아하며 빛이 들어오는 창가, 베란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기가 되면 휴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봄부터 가을에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충분히 주시고 겨울에는 화분흙이 대부분 말랐을 때 물 충분히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입니다. 예쁜 연두잎에 대비되는 진분홍색의 예쁜 꽃을 피우는 땅콩 사랑초입니다. 새 잎은 접혀서 나와 서서히 펴진답니다. 땅콩 사랑초는 큰잎 사랑초라고도 불립니다. 잎도 동글동글한 편이라 귀엽답니다. 아침에 노란 꽃과 잎이 활짝 폈다가 밤이 되면 수줍은 듯 오므리는 움직이는 사랑초 산미 구엘라입니다. 굵은 식물이 아닌 나무로 선장하는 옥살리스로 꽃나무로 수영 관리를 해주시면 더욱 풍성한 꽃나무가 완성됩니다. 하트잎의 잎모양과 노란 꽃이 특징입니다. 겨울엔 베란다, 실내 활동 가능합니다. 아키메네스는 쌍둥이 식물 통화게스네리악과 구근초입니다. 원산지는 아메리카 열대지방으로 멕시코 북부, 브라질, 아르헨티나, 자마이카에 분포합니다. 개화 시기는 여름과 가을이며 보라색, 분홍색, 흰색 꽃이 피고 꽃말은 소중한 사랑입니다. 크기는 약 30cm이며 알뿌리가 비늘 조각에 덮여 있으며 솔방울 모양을 하고 있으며 줄기가 알뿌리에서 나오고 털이 많습니다. 꽃은 나팔꽃 모양으로 끝이 펴진 모양이며 잎 겨드랑이 밑으로 달려 피며 잘 떨어집니다. 아키메네스는 열대식물로 햇빛을 좋아하여 양지 바른 곳,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세요. 물마름이 있으며 휴면 상태가 되니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구근은 2월 중순에서 4월 초쯤 심어주며 구근 전체를 흙으로 완전히 덮어주세요. 핑크꽃이 피는 핑크샤워 베고니아입니다. 밝은 색감이 실내 분위기를 밝혀줘요. 꽃이 질 때가 되면 줄기 사이에 동그란 씨앗이 달리는데 그것을 주화라고 합니다. 심어두면 거기에서도 핑크샤워 베고니아가 자라요. 겨울엔 휴면기로 잎을 떨구며 봄에 새롭게 올라옵니다. 반양지, 반은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흙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1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네마탄서스는 반음지 식물로 직사광선이나 강한 광선을 피해 적당히 밝은 실내에서 관리를 요하는 품종의 식물로 잎은 왁스질로 덮여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다소 건조하게 관리를 하여 주셔야 합니다. 네마탄서스의 꽃 모양은 마치 군붕어처럼 볼록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군붕어 식물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네마탄서스는 일반 네마탄서스보다 잎의 크기가 조금 크고 잎색이 짙은 블랙 네마탄서스입니다. 꽃잎은 보라와 연보라색이 잘 어울려 아름답고 매력적인 삭소롬입니다. 매력적이고 밝은 색감으로 실내 분위기를 밝혀주는 관엽 공기 정화 식물. 꿀식물처럼 곱게 뻗어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묘목과 같이 식재하면 위로 타고 올라가 더욱 아름다운 정원 및 울타리를 꾸밀 수 있어요. 기온만 맞으면 연중 개화가 가능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흙 충분히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5도입니다. 색감이 우아하고 진한 용담입니다. 키가 낮게 자라고 비와 습기에 강한 식물입니다. 뿌리가 약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쓴맛이 강하여 용담이라고 불러졌다 해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화 기간이며 밤에는 꽃이 오므라들고 낮에 다시 피는 특징이 있어요. 생명력이 강하여 다시 말라도 다시 살아나고 하여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답니다. 해가 잘 들어오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흙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전국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금관화는 박주가리과 상록 관목으로 북아메리카, 멕시코, 아프리카에서 주로 분포하며 노랗고 빨간색 꽃이 4월에서 9월 사이에 핍니다. 금관화의 꽃말은 화려한 추억, 나는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영하 9도, 월동 여러 해살이로 중부지방 실내 월동하는 품종입니다. 개화 기간이 긴 특징이 있으며 성장이 빨라 봄에 파종해도 작년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 파종해 월동하면 이듬해 봄 일찍부터 개화합니다. 형광색에 가까운 잎이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운 스파크 베고니아입니다. 형광의 화려한 잎과 커다란 오렌지색 꽃이 매력적이며 성장도 빨라 키우기도 쉬운 식물입니다. 번식력도 매우 좋으며 잘 자라는 식물로 환경에 따라 연중 여러 번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뚜렷한 잎맥과 잎장의 컬러는 형광으로 앞면은 블랙에 가까운 진녹색이며 뒷면은 붉은빛이 도는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란다, 창가,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시클라멘, 지중해 연안에서 유럽 중부에 걸쳐 자생하며 비내한성인 식물로 겨울에 꽃이 피며 여러 해 살이 알뿌리 꽃입니다. 땅속의 덩이 줄기에서 잎과 꽃대가 번갈아 올라오는데 거의 1:1 비율로 솟아나요. 나사에서 선정한 대표식물 50선에서는 46위 랭킹되어 병충해에 특히 강한 특징을 보이는 식물입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2도에서 20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샤이나 자스민은 줄기마다 꽃대가 물리는 넝쿨성 식물입니다. 하얀색의 꽃이 치자꽃과도 흡사하고 백화등 꽃과도 비슷합니다. 꽃잎장은 7장, 8장, 9장, 꽃잎마다 다르네요. 자스민은 추위에도 강해서 베란다 활동도 가능합니다.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0도 이상입니다. 올망졸망 귀여운 노란 꽃을 피우는 유매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이나무과라고 해요. 빛이 잘 드는 방근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입니다. 가시 없는 꽃기린 엔젤 꽃기린입니다. 꽃이 피어 올라온 모습이 기린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꽃기린. 그중 신품종으로 몸체에 가시가 없는 매끈한 아이예요. 온도만 맞으면 연중 개화하는 특성이 있어 실내에서 기르시면 좋아요. 미니 동백 같은 매력적인 꽃기린 건조하게 키워주세요.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속흙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32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종을 닮은 귀여운 꽃을 피우는 식물 인디안벨입니다. 인디안벨은 남미 지역 아르헨티나가 원산지인 식물이라고 해요. 꽃이 올라오는 중이라 아직 없지만 좀 있으면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과습에 주의해 주셔야 해요. 여름 직사광선은 피해 주시고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겉흙이 마르면 듬뿍 주시고요. 물을 준 후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켜 주세요. 겨울철은 휴면기를 가지기 때문에 건조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왕립원의협회 정원 공동상을 받은 이력의 아우리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영구 앵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우리큘라는 알프스에 자생하는 고산 앵초인데 영국에서 지속적인 원해화를 통해 품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건조하고 배수 잘 되는 석회질 토양을 선호하고 암석 정원에 적합합니다.
때문에 한여름에 녹지 않도록 배수 잘 되는 토양에 서늘한 방그늘에서 키워주세요. 앵초의 꽃말은 행복의 열쇠, 가련, 청춘, 젊음이 등이라고 합니다. 앵초를 심을 때는 너무 깊이 심지 말고 목대가 살짝 보이도록 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 해 살이풀이라 관리만 잘해주면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아이예요. 햇빛을 많이 볼수록 꽃색도 진하고 꽃을 많이 피우지만 방 그늘에서도 잘 자랍니다. 적정 온도는 10도에서 20도 사이고 25도 이상에서는 생육이 멈춘다고 해요. 여름 더위에 약해서 한여름에는 반 그늘이나 선선한 곳이 좋습니다. 북미 원산화의 국화과 등골나무 속의 향등 골풀입니다. 성장이 빠르고 번식력이 뛰어나 화단의 빈 공간이나 후면부 조성에 탁월합니다. 꽃은 개화 기간이 긴 편이며 밀원 식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토양을 가리지 않으며 양지 반음지에서 잘 자랍니다. 노란 꽃이 매력적인 긴꽃다루입니다. 잎에 제법 수분을 가지고 있어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크는 내건성 식물이에요. 꽃자루가 길고 늦가을까지 계속 꽃을 볼 수 있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잎이 쪼글쪼글해지며 이때 물을 주시면 다시 펴져요. 베란다 활동 가능합니다. 추워지면 잎사귀에 단풍도 들어요.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에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0도 이상입니다. 원산지는 동아시아이고 꽃향기가 좋은 넝쿨식물 상록의아리입니다. 개화기는 여름이고 꽃말은 고결 아름다운 당신의 마음입니다. 물과 햇빛을 좋아하는 반양지 식물입니다. 해가 잘 드는 곳에서 키워주세요. 겉흙이 마르며 물 충분히 주시고 겨울철에는 물 주는 양을 줄이고 물줄기는 길게 잡아주세요. 최저 5도 이상에서 관리해 주시고 추운 겨울철에는 실내로 들여서 키워주세요. 여름에는 새하얀 작은 방울 모양의 꽃이 달리는 가을테리아입니다. 빨간 새순이 올라오면 다자란 잎도 살짝 붉은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을엔 작은 빨간 열매가 달립니다. 일명 파스향 나무라고도 불리는데 그냥 맡아서는 향이 나질 않고 잎이나 꽃을 살짝 문질러주면 신기하게 파스향이 솔솔 납니다. 파스의 원료가 되기도 하는 파스향 나무는 오일 마사지를 통해 근육통이나 루머티즘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답니다. 열매는 사탕과 껌의 원료로 사용되며 차로도 복용합니다. 가울테리아는 키우기 쉬운 녀석으로 통풍이 잘 되고 빛이 적당한 곳에서 키웁니다. 다만 여름에 고온 다습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추위에 강한 편이라 노지 활동 가능하나 화분에 식재한 상태에서는 베란다 활동이 안전합니다. 잎이 소의 귀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우이엽입니다. 환경만 맞으면 4월에서 12월 전까지 여러 번 꽃이 핍니다. 직광을 피해 해가 잘 드는 방그늘에서 키워주세요. 병충해에 강하고 포기 번식이 잘 되어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습에 약한 편이라 적당히 말린 듯 물 주기를 해야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란다 활동 가능합니다. 미니종 상록으로 수입된 바위 인동입니다. 향기도 좋고 꽃은 토종 인동초보다 길이가 좀 짧은 게 특징입니다. 덩굴나무 미니종으로 잎이 월귤잎처럼 동글동글하며 두껍고 통통합니다. 와인컵 지소니는 북아메리카 원산의 아홉과에 속하는 반덩굴성 여러해 사리풀입니다. 꽃은 단순한 홀꽃이지만 색깔이 아름다우며 비교적 크고 모양이 특이해 원예용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주로 정원의 땅을 가리는 지피식물로 심고 화분이나 벽걸이 화분에도 키우기도 합니다. 전국 노지활동 가능한 여러 해 사리로 주로 관상용으로 많이 심습니다. 추위에 강하고 햇볕을 좋아하므로 양지 바른 곳에 심어주세요. 목봉유 야생화 석화해입니다. 탄탄하고 깔끔하며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세요. 보라쌀이는 쌍둥이 식물, 장미목, 콩과의 낙엽 감목으로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지에 주로 분포하고 산과 들에 주로 자생하는 야생화입니다. 키는 높게는 2에서 3m까지 성장을 하는 품종으로 여러 가지 색상의 꽃을 피워주기도 하는데 그중 보라쌀이는 보랏빛의 작지만 매우 아름다운 꽃을 층층이 피워주는 품종입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부터 꽃망울을 만들어 이듬해 이른 봄이 되면서 꽃을 피우는데 꽃이 진 뒤는 열매가 맺습니다. 생명력이 강한 식물로 키우기 쉽고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세요. 추위에 강한 월동이 되는 식물로 겨울철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벌레잡이꽃 에셀리아나입니다. 멕시코의 습한 암벽이나 습지 등에 분포되어 살고 있습니다. 식물 자체의 크기는 작아 주로 날파리나 하루살이 등 작은 날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얼핏 보면 다육식물일 것 같은 모습의 에셀리아는 잎 표면의 끈끈이로 벌레를 잡아먹는 벌레잡이 식물입니다. 저면관수로 관수하며 직수관수 시에는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화분의 가장자리로 흙이 젖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잎에 물이 닿으면 끈끈한 점액질이 씻겨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연한 보라색의 꽃을 피우며 개화 시기는 봄, 가을로 한 번 개화한 꽃은 15일에서 30일 정도 매우 오래 지속됩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그늘에서 키워주세요. 일조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잎이 두툼하고 예쁘게 자랍니다. 최저 온도 5도 이하에선 냉해를 입거나 선장이 더딜 수 있으니 추운 겨울엔 실내로 위치를 옮겨주세요. 평균 실내 습도에서 잘 적응하지만 촉촉한 환경을 더 좋아해요. 습도가 높을수록 벌레잡이를 더 잘한답니다. 벌레잡이 제비꽃 사이클로섹타입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은 고산지대의 습한 암벽이나 습원에 자생하는 여러 해 살이 식충식물로 뿌리파리를 잡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꽃은 7월에서 8월에 꽃줄기가 1개에서 3개가 나와 그 끝에 제비꽃처럼 생긴 보랏빛 꽃이 1개씩 달립니다. 또한 물과 햇빛만으로도 잘 크며 번식도 잘 돼서 식충식물 중에서 가장 키우기가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잎에서 제비꽃을 닮은 진한 보랏빛 꽃을 피우는 벌레잡이 제비꽃 사이클로섹타였습니다. 벌레잡이 식물 사라세니아 포포리아입니다. 포충랑에서 소화액을 분비해 벌레들을 흡수하는 식물입니다. 포포리아 포충랑 속에 물이 없을 경우 물을 1에서 2cm 정도 부어서 소화액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포포리아 안쪽 아래로 벌레가 들어가면 거슬러 오르기 힘들어 잡히고 마는 식충식물입니다. 습지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물은 저면관수로 항상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이 좋으며 부드러운 직감을 좋아합니다. 포포리아 사라세리아는 대부분의 양분을 벌레로 보충합니다. 겨울에는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고 여름에 주로 합니다. 주 1회 정도 저면관수로 창가에 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